내 실수다. 요리 대결에 국가의 중대사를 건 것은 이현은 다친 오른손으로 북경 오리를 다듬고자 쩔쩔매던 연지영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고 그녀에게 너무 힘든 책무를 맡긴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요리 경합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연지영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산대군과 강목주 그리고 이군의 회방으로 연지영은 엄청난 어려움들에 처한 상태로 경합을 치루어 나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경합전 날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솥뚜껑을 가지고 오겠다던 장춘생은 감감무소식이었기에 연지영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현이 연지영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다친 손을 꼭 잡았지만 연지영은 늘 그렇듯 씩씩하고 당차게 말하길, 아니요. 질 땐 지더라도 할 때까지 해봐야지요. 소치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플랜 B로 가야죠. 조선의 숙수들을 회방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조선에서 5년이나 머물며 요리를 배운 명나라 숙수 당백룡의 실력이 생각보다 월등했지만 연지영은 그들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집념과 의지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이현과 연지영의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던 강목주의 질투가 화산같이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그래도 이현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강목주는 이제 이현의 마음에 자신의 공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고야 만 것이었죠. 게다가 맥만수가 일부러 칼에 손을 베어버리면서 연지영을 경합에서 지게 만들려던 계획까지 틀어지자 그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강목주는 제산대군을 불러 간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더 망설입니까? 대군날이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켜 폭군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숙수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켜버리세요. 제산대군도 강목주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강목주는 이현을 군주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라도 연지영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내가 먹지 못하는 감이라면 땅바닥에 던져 밟아버려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하려는 신보였죠. 그때가 되면 이현도 눈물로 반성을 하면서 자기 대신 연지영을 택한 걸 후회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여기서 강목주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이현은 연지영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버릴 정도로 그녀를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강목주는 더 배 아파하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강목주는 그저 질투에 눈이 멀어 연지영을 모함하고 이에 분노한 이현이 폭주하게 만들 계획만 세웠어요. 일단 연지영에게 호감을 느끼는 자연대비부터 강목주의 편으로 만들고 연지영을 미워하게 만들어야 했기에 아주 괘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목주가 자연대비에게 가서 말하길 대비마마, 연숙수가 만든 경합 요리가 아주 훌륭하다 하니 마마와 진명대군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명대군은 이현의 이복동생으로 훗날 이현 대신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인물로 자연대비가 매우 아끼는 왕자였어요. 강목주의 말에 자연대비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길 중전 그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십니까? 나라의 중대사가 걸린 경합에 참여하는 숙수에게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하다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방해를 하다니 안 될 말입니다. 자연대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연지영을 응원하고 있었기에 중전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죠. 하지만 중전이 재차 자연대비를 설득했으니 마마, 연숙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고는 하나 1차, 2차 경합에서 보여준 명나라 숙수들의 실력 또한 상당하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마도 지금 연숙수에게 필요한 건 훌륭한 미각을 가지신 자연대비께서 음식을 맛보고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평가해 주어 3차 경합을 대비하게 돕는 것이 아닐까 사료되옵니다. 부디 연숙수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자연대비는 경합을 치르느라 고생 중인 연지영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녀를 불러 응원과 격려의 말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연지영은 1차, 2차 경합에서 만든 음식들 가지고 자연대비와 진명대군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부족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 자연대비와 진명대군은 연지영이 만든 음식을 먹고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음식이라 칭찬만 했죠. 연지영은 자연대비의 응원에 힘입어 3차 경합을 열심히 준비해보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훈훈한 자리가 끝나고 다음 날 자연대비는 갑자기 연지영을 찾아가서는 그녀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지영은 하루 만에 태도가 180도 변한 자연대비를 보고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죠. 자연대비가 소리 지르며 말을 하길 내 인연. 네가 감히 진명대군의 음식에 독약을 타. 네가 그러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중전이 준 약이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 연지영은 자연대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억울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얄미운 강목주가 옆에서 거들기를 마마, 제발 노여움을 푸시지요. 아직 명나라와의 3차 경합이 남아있으니
연숙수의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3차 경합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명나라의 공료로 보내버리든 저 해남 끝자락으로 유배를 보내버리든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단 하루만 노여움을 자중하시죠. 자연대비는 중전의 말이 옳다 느껴 연지영을 놓아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지영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3차 경합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늘 당당한 연지영은 하나도 쫄지를 않았죠. 독약을 타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번 경합만 무사히 마치고 나면 누가 그런 누명을 나에게 씌웠는지 완벽하게 찾아내야겠어? 그러자 옆에서 석일금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렇구만요. 아가씨, 진명대군은 임금님 동생인디 아가씨가 왜 그분께 독약을 먹이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지라. 무엇보다 임금님이 아가씨 아끼는 걸 뻔히 세상이 다 아는디 그런 아가씨가 진명대군에게 독약을 먹였다면 그건 임금님이 아가씨께 자기 동생을 죽이라고 시킨 것인디 이거는 진짜 조선 팔도가 다 뒤집어질 일이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만요. 그때 연지영은 어렴풋이 역사책에서 읽었던 이영과 이복 동생의 일화가 생각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3차 경합 준비라 너무나 바빠 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3차 경합이 끝나고 막무가내가 되어버린 이고는 연지영을 공료로 달라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명나라로 데려가 요리를 시켜 황제 폐하를 대접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경합에서 지고도 우기기를 시전하는 이곤을 보면서 어허는 분통을 터뜨리고야 말았죠. 보자 하니까 이제 조선을 보자기로 아는 것이냐. 어찌 대국의 사신이란 자가 약속을 이리 쉽게 깨는 것이냐? 그러고도 대국의 사신이라 말할 수 있는가? 자네가 시장 잡배보다 나은 점이 무엇라 말인가? 연숙수를 공료로 데려가려면 나부터 데려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어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지영을 중간에 두고 명나라 무관들과 조선의 무관들이 칼을 빼들고 대치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경합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야 맙니다. 이고는 한낱 숙수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명나라 대신에게 칼을 뽑아든 이언을 보면서 조선의 임금이 미쳤다고 판단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언은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든 말든 이 순간 연지영을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연지영을 데리고 경합장을 빠져나온 이언은 연지영에게 궁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라 말했어요. 연지영은 이언에게 같이 가자 했지만 이언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너와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여 미안하다. 허나 내 이곳에서 임금으로 있으며 아직 지켜야 할 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모두 안전하게 만든 후 내 너를 반드시 다시 궁으로 데려오마. 하지만 역사서를 통해 이언의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연지영은 무조건 자신과 함께 도망가자고 애원했지만 이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연지영을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게 궁으로 돌아온 이언은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 폭군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100년 만에 개기일식이 시작된 날로 태양과 달 지구가 나란히 정렬이 되는 순간이었죠. 망울록이 사라진 절벽으로 온 연지영은 개기일식이 시작된 순간 다시 현대로 돌아왔고 반정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언도 개기일식과 함께 순식간에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언을 죽이려던 군사들은 갑자기 없어진 이언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죠. 그렇게 사라진 임금을 대신하여 이언의 동생인 진명대군이 이언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역사는 이언을 희대의 폭군 연산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한편 타임슬립 시공간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던 이언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자신의 명예를 바로 잡을 기회와 아니면 연지영이 살고 있는 현대로 가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두 가지 중 단 한 가지 기회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연지영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이언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연지영을 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망울록의 힘으로 이언은 연지영이 살고 있는 현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아닌 현대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